엘리베이터 생활을 해야 했었고, 또 한 달 전까지는 치료 때문에 병원 생활을 많이 하면서 힘들게 커왔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엄마와 애착을 형성해야 할 시기에 또 엄마의 상처로 인해서 아이와 몸은 함께 있었지만 정서적인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가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이 두려워했고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였었어요.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도전하기를 두려워했고 낯선 사람한테 다가가기도 두려워했고 엄마와 떨어지기도 되게 힘들어 했었어요. 그리고 조심성도 되게 많고 놀이를 해도 조용조용하고 그리고 장난도 별로 치지 않고 그냥 책만 잘 읽는 그런 아이였었어요. 저는 그런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는 언어 방면에서는 발달했는데 신체적인 활동 면에서는 발달하지 못했다고 계속 생각을 했고 원래 이렇게 조용한 기질의 아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별다른 생각이 없이 키웠댔어요. 때문에 저한테는 뭐 큰소리 치지 않고 아들 키우기 이런 아들 육아책을 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얌전한 아이였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저희 아이를 보면 활동적이고 밖에서 뛰어놀기를 즐기고 그리고 낯선 사람한테 낯선 친구한테도 스스럼 없이 다가가고 그리고 장난도 엄청 많이 치고 정말 개구쟁이로 변했어요. 예전에 제가 얌전하고 조심성이 강하고 이런 아이라고 믿었던 것이 저희 생각이 틀렸고 이것이 원래 아이의 본성이었구나. 이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이가 얌전하던 아이가 천방지축 개구쟁이로 변했는지 오늘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주로 3개의 방면으로 나눠드리겠는데 하나는 새로운 도전을 하는 방면에서 그리고 2번째는 친구 관계 방면에서 그리고 3번째는 감정 표현 분리불안 이 방면에서 이렇게 3개 방면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새로운 도전을 하는 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아이는 어릴 때부터 집에서 이렇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도 조심성이 엄청 강했고 무언가를 이렇게 처음 만지는 것도 두려움이 엄청 많아서 아이는 그런 것을 잘 시도를 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것을. 왜냐하면 사실 아이는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처음 해보다 나니까 이것이 안전한지 어떤지 이런 것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아이가 도전하기를 주춤해 했었어요. 저는 그럴 때 아이한테 항상 두려우면 지금 하지 않아도 돼. 네가 안 두려울 때 다시 시도해도 돼. 라는 말을 계속 해줬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나 유치원에 가서 다른 애들은 심지어 저희 애보다 더 어린 애들도 자전거를 막 쌩쌩 타고 다니고 그리고 엄청 높은 미끄럼틀에서도 쭉쭉 내려오는데 저희 아이는 자전거를 타는 것도 자전거를 연습하는 것도 시도해 보려고 하지 않고 넘어질까봐 무섭다고 그리고 미끄럼틀도 정말 클 때까지 계속 엄마가 안고 같이 내려왔었어요. 그런 아이를 자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정말 다른 애들과 비교도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그렇게 신체적으로나 새로운 것을 막 도전하는 아이를 보면 제가 막 부러운 눈으로 그런 애들을 쳐다보는 저를 알아차리고 정말 비교가 많이 올라왔지만 아이한테 그것을 내색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항상 아이가 조금만 진보를 보여도 그것을 엄청 크게 칭찬해주고 엄지척을 내밀어주면서 격려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어른도 정말 정말 무서운 그런 아찔한 높이의 그런 관망대의 계단도 스스럼 없이 올라가고 또 예전에 도전해보지 못했던 것을 자기가 지금은 해보고 싶다면서 막 도전을 하더라고요. 사실 남들이 다 하는 것을 아이가 혼자 못할 때 가장 속상했던 것은 아이였더라고요. 남들이 하는 걸 다 자기도 하고 싶은데 정말 두려워서 정말 믿음이 없어서 안정감이 없어서 그것을 시도해 볼 수 없는 자신을 봐야 하는 그 아이가 사실은 가장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때 엄마인 제가 아이를 만약에 비난하고 너는 왜 다른 애들이 다 하는데 이것도 못하니? 라는 말을 했더라면 아이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이한테 아이가 뭔가를 못할 때에는 아이한테 너는 쟤네보다 배우고 연습한 시간이 짧아서 그래. 쟤네는 예전부터 연습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리고 너도 쟤네 나이만큼 되면 꼭 저 정도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많이 해줬고 아이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이루어냈던 그런 경험들을 많이 나누면서 아이한테 아이가 못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지 않고 그래도 하기만 한다면 나는 할 수 있다 이 생각을 심어주기에 많이 노력했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나는 못한다 이런 인식을 적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아이가 자전거를 탈 줄 모르는데 여러 아이들과 함께 자전거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다른 아이들은 다 자전거를 타고 저희 아이만 혼자 킥보드를 타고 함께 자전거 여행을 갔었어요. 사실 제가 생각해도 다른 아이들이 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혼자 자전거 탈 줄 몰라서 킥보드를 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그 자전거 여행을 갔던 그곳을 지날 때마다 지금까지도 계속 저한테 자랑을 해요. 엄마, 내 킥보드 타고 이렇게 먼 데까지 왔었어. 이렇게 매일인 것이 아니라 그곳을 지날 때마다 생각이 나는지 그걸 저한테 자랑을 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아이가 나는 자전거를 못한다 이런 인식보다는 내가 킥보드를 타고라도 다른 아이들과 같이 여기까지 이렇게 먼 곳까지 해왔다.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참으로 대견스러웠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를 보면 지금 6살인데 무언가를 자기가 이렇게 예전에 못했던 것을 도전해서 성공했을 때는 항상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엄마, 내 5살 때는 이걸 못했는데 6살인 지금은 이걸 할 수 있어. 이런 말을 계속 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이가 정말 어떤 방면에서는 다른 아이들보다 더 좀 늦어도 그리고 어떤 거는 못해도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과거와 지금이 자신을 비교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너무나 대견스럽고 그리고 예전부터 큰 소리가 나거나 이랬을 때는 되게 무서워했고 그리고 어두운 것도 그 다음에 괴물 이런 것들도 지금까지도 되게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도 그랬지만 지금까지도 정말 이제는 좀 컸잖아요. 6살이면 6살인 지금까지도 어두운 것이 무섭다고 하면 계속 손잡고 함께 가주었어요. 그리고 괴물 같은 것도 무섭다고 한동안 그랬었는데 함께 손을 잡고 방 안에 들어가서 어두운 방 안에 들어가서 살펴보면서 진짜 우리 괴물이 있나 보자 라고 하면서 아이 손을 잡고 가서 아이는 그 엄마 손을 잡고도 사실은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도 엄마와 함께 용기를 내서 그 무서움을 엄마도 함께 해주면서 그것을 둘러보니까 아이가 괴물이 없구나. 엄마 괴물이 없구나. 괴물은 사람들이 상상해낸 거구나.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말을 하면서 이런 과정을
이렇게 몇 번 거치다 보니까 아이가 괴물에 대해서 조금 그 두려움이 적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집에 있던 괴물책을 원래는 보기만 하면은 다 이렇게 자기가 안 보이는 곳에 지우라고 했었어요. 근데 저번부터는 그 괴물책을 두렵지만 이렇게 펼쳐서 자기가 읽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사실 그 책에서도 괴물을 실제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되게 이렇게 작은 괴물이고 무섭지 않다는 결말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괴물책을 거의 한동안은 매일 저녁마다 그걸 찾아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괴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무섭지 않다 이것을 계속 느끼고 싶었나 봐요. 저는 이렇게 무서움을 많이 느끼는 아이를 그 두려움을 부정하지 않고 두려운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이를 공감해주고 그리고 그 두려움을 엄마가 함께 있어주면서 그것을 이겨내준다면 어떤 아이든지 두려움을 꼭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친구 관계 면에서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아이는 낯선 사람한테 다가가기를 두려워하는 아이였었는데 특히 5살에 유치원을 가서 1년 동안 친구를 사귀는 이 면에서 엄청 많은 힘듦을 겪었댔어요. 다가가서 놀고 싶은데 다가갈 용기가 없어서 항상 엄마인 제 손을 끌고 같이 가자고 했고 그리고 다가가서도 같이 놀자 이런 말을 할 용기가 없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엄마한테 대신 해달라고 이렇게 한 적이 많았고 또 그 친구가 안 놀아주겠다고 하면 막 울면서 그 속상함을 표현했고 또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노는 그 과정에서도 정말 친구들이 조금만 부정적인 말을 해도 자신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이렇게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조금만 느껴도 다 자신이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서 엄마한테 와서 울고 상처받고 이렇게 정말 여리여리한 유리 같은 아이였었어요. 사실 아이도 힘들었을 텐데 그 시간 동안 그것을 바라보는 엄마인 저도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엄청 힘들고 아팠던 것 같아요. 아이가 그런 아이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꼭 마치 나이 어린 시절이 나와 같아서 내가 보기 싫고 내가 외면하고 싶은 그 아이가 대신 자꾸만 비춰주고 그것을 대면해야 했기 때문에 저도 정말 그 시간 동안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는 또 아이 입장에서 그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못하고 인정해주지 못하고 공감해주지 못하고 자신한테 힘이 돼줄 수 없는 그런 엄마를 보면서 그 힘듦을 이겨내는 그 시간이 좀 더 길었고 그 힘듦을 이겨내기가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참 마음이 아프네요. 하지만 저도 그렇게 힘들었지만 그 시간 동안 제가 아이한테 그래도 노력해서 해왔던 것은 그런 아이가 저한테 와서 울고 그렇게 상처받을 때마다 그 아이를 지켜주려고 그래도 많이 노력했었어요. 아이가 친구와 놀고 싶은데 다가가지 못하겠다고 할 때는 계속 손을 잡고 같이 갔었고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못하겠다고 할 때는 제가 대신 친구한테 다가가서 같이 놀아줄 수 있겠니? 라고 말을 해주고 어떻게 하고 싶다. 저희 아이 말을 대신 많이 해줬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뭐 같이 놀지 않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아이가 막 울어요. 그러면 그 우는 아이의 그 속상함 그것을 또 많이 공감해주고 그리고 친구들과 같이 노는 과정에서도 정말 섬세하게 감정을 느끼면서
상처받는 그 아이를 옆에서 공감해주고 안아주고 지켜주려고 많이 노력했었어요. 정말 가끔도 아니고 좀 많이 이래가지고 이런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혹시 나처럼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걱정 이것이 정말 많이 올라왔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대면하면서 대면하고 또 저희 아이를 지켜주고 이렇게 해왔어요. 저희 아이가 같이 놀 때 저보고 이렇게 지켜달라고 해요. 함께 옆에서 있어달라고 할 때는 정말 어떤 때는 놀이터에 가서 온 하루 저희 아이를 따라다니면서 지켜달라고 할 때는 온 하루 저희 아이를 따라다니면서 아이를 살피고 아이 표정을 관찰하고 아이가 언제든지 감정이 불편할 때 저한테 와서 울고 싶으면 울게 해주고 그리고 뭐 속상한 일이 있거나 상처받은 일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엄마한테 달려와서 그 감정을 공감받을 수 있게 항상 옆에 따라다니면서 어디를 가면 어디를 따라가면서 그렇게 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과정에 사실 아이도 그 내면의 힘이 단단해졌지만 저도 성장한 것 같아요. 그 과정을 걸쳐오면서 아이가 점차적으로 자신이 공감받고 자신이 감정을 풀어내는 그 과정 속에서 아이가 그런 상처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겼더라고요. 이제는 저희 아이는 정말 그 과정을 걸치고 나서 이렇게 친구들과 되게 어울려 놀기를 좋아했었어요. 어울려 놀려고 하고 그래서 동네에 나가서도 처음 보는 아이하고도 이제는 같이 놀고 싶으면 같이 놀자라고 말하고 뒤를 따라다니면서 함께 이렇게 어울려 놀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그리고 친구들과 노는 사이에 꼭 상처받는 것이 있죠. 그런데 그 상처받는 것을 예전에는 정말 조금만 상처를 받아도 막 울음이 터지고 쟤는 왜 저러냐 나는 뭐 어떻다 이렇게 막 토로를 하던 것이 그것을 이렇게 계속 받아주고 이러니까는 지금은 그 친구들과 이렇게 노는 과정에 상처를 받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것을 감내하면서 아이들과 어울려 놀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지금은 되었어요. 비록 어떤 아이들한테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 있지만 정말 유리 같았던 상처를 쉽게 받았던 저희 아이한테는 이만큼 성장한 것도 정말 저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엄마인 저도 지금까지도 이렇게 주동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같이 놀자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려운데 정말 아이들은 엄마와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아이들은 엄마보다 저희 아이는 저보다 낫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요즘 저번에 한 여름부터 동네에서 친구 한 명을 사귀게 되었는데 그 친구를 만나고 나서부터 저희 아이의 그런 개구쟁이 본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정말 집에 와서도 뭐 장난도 크게 치지 않고 장난은 물론 치기는 치지만 그렇게 세게 치지 않고 조용조용하고 얌전하고 그렇던 아이가 갑자기 집에 와서 막 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를 상대로 장난을 엄청나게 치고 막 이렇게 반대로 나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는 다 그 아이한테서 배워온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 그러면 안 되지만 그 아이한테 이렇게 안 좋은 감정도 막 표현했고 그 아이랑 막 이렇게 안 놀게 하려고 막 떼어놓으려고 그렇게 그런 일들도 있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아이를 그 친구를 만나서부터 저희 아이가 저희 아이가 예전에 쌓아왔고 예전에 참아왔던 그런 그 감정들이 풀리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더라고요. 물론 엄마가 이렇게 자기를 믿어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또 그 시기에 딱 그 친구를 만나서 여지껏 사실은 이렇게 막 개구쟁이고 장난기가 많고 이것이 아이들이 본능이잖아요. 본성이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를 보면 지금까지 엄마가 그것을 받아줄 수 없었기 때문에 여지껏 이렇게 쌓아왔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엄마의 그 믿음과 그리고 그 친구를 만나는 그 시점이 딱 같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이가 지금껏 그 쌓여왔던 것을 이렇게 확 폭발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 친구한테 감사함이 올라오더라고요. 물론 엄마의 성장이 없었더라면 그 친구를 만나도 아이는 계속 그 쌓였던 것을 풀지 못하고 그러다가 사춘기에 가서 풀거나 혹은 더 큰 어른이 되어서 풀거나 이럴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아이가 지금이라도 그 자기 안에 이렇게 쌓였던 것을 풀 수 있다는 그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6살에 풀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아이는 지금은 정말 집에 와서는 엄마 아빠가 화장실에 있으면은 불 끄고 달아나는 거는 기본이고 그리고 자기 감정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감정이 불편하고 이러면 엄마 소중한 물건 예를 들면 책이거나 연필이거나 이런 것을 쓰레기통에 막 갖다 버리고 한 번은 아이가 아빠의 안경을 또 쓰레기통에 버려댔어요. 그래서 아빠가 안경이 없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 안 보이는 눈으로 정말 온종일 찾았는데 못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혹시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았을까라고 기침했었더니 쓰레기통을 뒤졌는데 거기서 안경이 나왔어요. 이렇게 정말 개구쟁이 이런 행동을 정말 많이 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집에 와서도 정말 조용조용 놀고 이랬는데 지금은 아빠와 싸움놀이 정말 저하고는 이것이 저는 너무 이렇게 과격하고 이래서 아파서 함께 해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그렇게 장난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남자아이다운 남자아이로 성장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감정 표현을 하고 분리불안을 겪는 이 방면에서 제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는 자신이 감정을 이렇게 잘 표현하지 않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엄마와 떨어지는 것도 되게 힘들어했고 그리고 그 엄마와 떨어져 있는 그 시간 동안 힘들었던 일, 속상했던 일 이런 것들을 엄마를 다시 만났을 때도 이렇게 잘 표현하지 않고 말을 꺼내서 이것을 그 감정을 푸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었어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좀 마음속에 담아두는 그런 성향을.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엄마로서는 되게 답답했어요. 그래도 아이가 힘들었던 일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꺼내서 풀어주고 싶은데 아이가 아예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지를 않으니 참으로 답답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 감정을 아이가 이 표현을 하게 하려고 했던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일단은 아이 감정을 이렇게 풀어내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감정을 얘기로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아이가 이렇게 화가 났을 때는 베개거나 쿠션이거나 이것을 저희가 이렇게 치유를 하는 것처럼 많이 때리면서 그 화난 감정을 풀게 했어요. 이것은 제가 아이와 함께 있는 그 과정에 정말 힘들 때면 정말 감정이 많이 건드려지고 제 감정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을 때는 푸른 아버님 말씀처럼 아이한테 네 잘못이 아니다.
너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아이한테 해주고 방에 들어가서 그 몽둥이로 뭐 침대거나 베개거나 이런 것을 때리면서 화를 풀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정말 어찌할 수가 없어서 누구도 집에 있지 않고 제가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럴 때는 그렇게 감정을 푼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아이가 화가 날 때 저는 아이한테 그런 방법을 이렇게 많이 알려줬었어요. 네가 베개를 치면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그 화나는 감정을 풀어봐라고. 그렇게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아이가 어느샌가 자기가 화가 날 때면 자기절로 그 쿠션이거나 베개인데 가서 막 손으로 때리면서 엄마 나빠, 엄마 미워, 왜 그랬어 하면서 이렇게 화를 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기한테 화를 낼 때도 엄마 왜 방에 가서 화를 풀지 않고 나한테 화를 내는가 이러면서 그 화를 푸는 것에 대한 그런 거부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뭐 어느 방면으로 엄마 얼굴 때릴 거야, 엄마를 뭐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할 때는 그것도 저는 하나의 아이가 자신이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집에서 할 때는 제지하지 않고 밖에서도 물론 다른 사람이 눈치를 보지 않으면 제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라도 아이 감정을 풀어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이가 말하기 싫어할 때는 정말 제 속마음은 정말 꼬치꼬치 캐물어서 그 감정들을 다 해결해주고 싶은데 아이가 또 준비가 안 됐을 때는 그걸 아무리 제가 이렇게 물어봐도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럴 때는 응 알았어 그러면 지혁이가 말하고 싶을 때 엄마한테 얘기해줘 이렇게 하고 기다렸었어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길었지만 그래도 기다린 보람이 있게 아이가 또 자기 감정을 표현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엄마인 제가 저희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오늘 출근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정말 어떤 일은 정말 어떻게 속상하고 어떻게 힘들었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이가 한참 있더니 나는 오늘 어떤 일 때문에 속상했어 라고 하면서 인층 또 자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표현을 많이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어요. 또 분리불안을 많이 겪는 아이였었는데 예전에는 그 엄마랑 떨어지기를 되게 힘들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낯선 환경에 가거나 그리고 뭐 처음 만나는 사람을 만나거나 이럴 때는 아이가 그 적응하는 기간 동안에는 엄마가 또 신경을 더 많이 써서 그것을 적응을 잘 할 수 있게 해줬어요. 저희 아이가 금년에 8월에 처음으로 이렇게 공립유치원에 가게 되었어요. 그 공립유치원에 가면서 그 규칙이 되게 짜였잖아요. 규칙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선생님도 낯선 선생님이고 친구들도 낯선 친구들이고 이러니까 그 처음 한 달 넘게는 아이가 아침마다 힘들다고 무섭다고 안 가겠다고 떼를 쓰더라고요. 저는 그때마다 아침이면 아이한테 규칙을 지켜야 돼서 힘든 거 그리고 엄마 없이 혼자서 지내야 하는 외로움 그리고 유치원에서 속상한 일이 있거나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집에서는 엄마가 인성 공감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데 유치원에서는 지켜줄 사람이 없어서 너무나 이렇게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서운하고 이런 감정들을 아침마다 이렇게 읽어주려고 공감해주려고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손등에 이렇게 하트를 그려주는 방법도 했었어요. 하트를 그려줘서 이것이 엄마 마음이야 혹은 엄마야 라고 말하고 네가 힘든 일이 있을 때면 그 손등이 하트를 보면서 네가 힘든 일들을 그 엄마를 생각하면서 털어놔라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했었고 또 좀 후에는
아이가 들어갈 때마다 그 아이의 이렇게 이 가슴을 만져주면서 지역이 마음속에 엄마가 있지, 그리고 엄마 마음속에도 지역이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항상 연결돼 있어. 그래서 네가 유치원에서 힘든 일이 있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는 그 마음속이 엄마한테 속으로 네 마음을 말해봐. 이렇게 토로해봐. 그러면 그 마음속이 엄마가 그것을 느끼고 너한테 힘을 줄 거야. 이런 얘기를 매일 해줬어요. 아이가 들어가기 전이면 이렇게 가슴을 만져주면서. 그리고 아이가 집에 돌아와서도 이렇게 잘 표현을 하지 않더라고요. 유치원에서 어떤 힘든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냥 안고 쥐고쥐 물어보니까 아이가 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하루는 우리 마음속에다가 저장고를 하나 만들자 이렇게 제안했어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인층 엄마가 옆에서 공감해 줄 수 없으니까 일단은 그 힘든 일들을 네 마음속이 저장고에다가 넣어놔.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먼저 정말 힘들겠는데 오늘 하루 수고했어. 이 수고했다는 말을 먼저 해주고 저녁을 먹고 나서 뭐 책을 읽거나 이럴 때면 오늘에는 마음속에 힘든 일이 몇 개 들었어? 몇 개를 넣었어? 이렇게 물어보면서 아이의 그 힘들었던 일들을 이렇게 꺼내서 엄마가 감정을 풀어줄 수 있게 그런 방법도 했었어요. 유치원에서 좀 연애는 지는데 이렇게 완전히 씻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 수이차이비 가지고 그리니까 그리고 안에다가 색칠을 다 해줬어요. 완전 빨갛게 하고 완전 분홍게 이렇게. 그러니까 씻으면은 저녁에 올 때는 연애는 지더라고요. 근데 완전히 벗겨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그것을 이렇게 처음에는 며칠 그려주면은 아이가 왜 오늘은 손에 하트 안 그려줘? 아무 연필로라도 빨리 그려줘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이가. 네, 그리고 아이가 가기 싫다고 할 때는 꼭 힘든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힘든 일들을 힘든 것을 엄마가 공감으로 들어주고 아이가 그것을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그것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엄마의 부모가 해줄 일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떨어지기 힘들어 하던 것이 지금은 아이가 그래도 힘들어도 떨어지기 싫어도 그래도 해야 할 일 그리고 견뎌내야 할 일은 알고 또 쉽게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엄마와 정서적인 연결이 되기 시작하니 이제는 떨어지는 것이 좀 더 쉬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아이를 놓지 못하는 것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도 아이를 놓아주기가 좀 쉬워지고 그러니 아이도 따라서 저랑 떨어져서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을 이렇게 더 즐기더라고요. 요즘에는 친구들과 놀 때는 거의 이렇게 제가 없어도 온종일 친구들과 같이 잘 놀 수 있더라고요.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 정말 어쩔 수가 없이 몽둥이를 들고 아이가 보는 데서 몽둥이를 들고 그 분노풀이를 해야 했던 그 시절 그리고 정말 너무 힘들어서 외로워서 베란다에 혼자 멍하니 앉아있을 때 정말 아이가 이어지껏 자라오면서 비춰주는 저희 엄마인 저희 어린 시절이 그 상처들을 대면하고 통과하느라고 정말 힘들잖아요. 그 힘든 시간, 그 외로웠던 시간들을 견뎌내면서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누구도 내 곁에 있어주지 않았는데 그래도 곁에 있어준 유일한 사람이 저희 아이들이더라고요.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정말 우울해서 힘들었을 때, 베란다에 멍하니 앉아있을 때 제 옆에 와서 서성거리고 또 몸 비비면서 놀아달라고 할 때, 그 아이가 그래도 엄마를 곁에서 지켜주는 그런 아이가 바로 저희를 가장 사랑하는 저희 아이들이었더라고요. 저는 아이가 뭘 다른 아이들보다 늦어도 뭘 해도 되고 뭘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뭘 잘 해도 되고 뭘 못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예전에 몰라서 했던 어떤 일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그 죄책감에 빠져서 아이를 보지 못하는 것보다는 그 죄책감을 좀 덜어내고 아이 지금 현재에 집중해서 지금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아이처럼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아이라면 저는 예전에는 제가 조심하지 않아서 제가 아이를 잘 해주지 못해서 제가 상처가 많아서 아이와 정서적인 연결이 없어서 아이가 이렇게 불안해한다. 그 죄책감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죄책감보다는 이렇게 두려워하는 아이를 지금 어떻게 해주면 아이가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이것을 생각하는데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두려움이 많을 때 그 두려움을 부정하지 않고 그 두려운 감정을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아이와 함께 그 두려움을 함께 그냥 해주어도 아이는 그 두려움을 꼭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엄마가 꼭 자기 자신이 내면을 보기 시작한다면 그 자기 마음속에 어떤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지 어떤 어린아이가 화를 내고 있는지 그것을 감정이 이렇게 되면 될 때마다 조용히 자기 자신의 내면에 어떤 아이가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아이를 지켜줄 수 있고 그 아이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아이와 함께 머무르면서 그 아이를 안아줄 수 있다면 더 이상 자신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고 비난을 멈출 수가 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떠한 모습이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정말 가장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도 그 과정을 통해서 누구나 다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엄마도 성장하고 아이도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 나누어 드렸는데 제가 댓글을 좀 볼게요. 네, 홍화님, 담임쌤과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려줬어요. 그냥 이렇게 좀 연애는 지는데 계속 있어요. 이튿날까지도. 네, 그리고 네 살반인데 괴물이 무서워서 어두운 불을 켜고 자요. 카텐 사이에 큰 괴물 전등 뒤에 네, 발차기를 해서 괴물을 때렸는데 더 그냥 무섭다고 해요. 그쵸, 때리는 거는 엄청 좋아하죠. 자기가 괴물을 이렇게 따봐야 했다는 그런 마음에서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그냥 무서운 것을 받아줬어요, 저는.
괴물이 무섭구나. 어떻게 생긴 것 같아. 그것을 아이들로 이렇게 묘사를 하게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 그 아이가 사실은 그 무서움을 마음속에서 꺼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되잖아요. 우리도 두려울 때, 뭔가가 두려울 때는 이렇게 표현만 해도 그 두려움이 많이 가셔지잖아요. 어떻게 생겼어? 어느 만큼 커? 이렇게 아이한테 물어봐도 되고, 그리고 뭐 괴물을 이렇게 다 잡아서 보자기에 싸서 우리 바깥에 던지자, 이런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상상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 상상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괴물, 네 마음속의 괴물은, 네가 무서워하는 괴물은 어떻게 생겼는지 이것을 아이들로 많이 표현을 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눈이 3개, 4개. 맞아요. 아, 14개월인데 큰애들이 14개월이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집에서 안전한 곳에서 이렇게 아이랑 함께, 엄마와 아이가 함께 노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키즈 카페거나 이런 데 가면은 큰애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큰애들 사이에서 꼭 상처받는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상처받는 것을 3돌 전까지는 상처받을 수 있는 그 환경을 최저한 적게 해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힘들어서 아이를 이렇게 키즈 카페를 데리고 갈 수도 있고, 또 아이한테 더 이렇게 재미있는 환경을 주려고 갈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이가 막 밀어놓고 물건 빼앗아가고 그럴 때는 엄마가 지켜줘야죠. 지켜주고 될수록이면 이 상처받는 환경을 마련해주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애가 엄청 두려움이 많아요. 자기보다 많이 어린 아이가 다가와도 무섭다고. 그 두려움을, 그 무서움을 엄마가 공감해주고 함께 해주는 방법, 그 시간을, 그것을 이렇게 한두 번 해서 아이 무서움이 가셔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꾸만 반복하고, 그리고 엄마와 그 연결, 정서적인 연결이 만약에 이렇게 엄마가 성장을 함으로 인해서 아이와 그것이 연결이 된다면 아이 무서움이 언젠가는 사라질 날이 있을 거예요. 그 평시에는 아이가 무섭다고 할 때 계속 공감해주고 안아주고 지켜주고 이런 것을 많이 해야죠. 네, 오늘 시간이 다 되었으니 여기까지 볼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경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우리 또 만나요. 네, 질문 네, 공감해주고 엄마가 함께 그것을 이겨내주고.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에